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날도 두 번째 또 영상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희망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축복식을 받고요. 이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얼마 뒤면 삼촌이 된대요. 제 동생이 곧 아버지가 되니까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내 자신, 개인을 넘어서 소중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또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5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 즉 한국인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행복해질까라는 연구를 하였는데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 제 1위는 바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필요하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2019년까지 결혼정보업체 다온의 조사 결과에 따르게 되면요.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의 조건으로서 1위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격이죠. 근데 여러분, 왜 성격이 중요할까요? 왜일까요? 성격이 통해야 뭐가 통한다? 말이 통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말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되나요? 마치 백마탄 왕자님이 그리고 슈퍼 원더우먼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할 줄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오빠는 내가 원하는 거 갖다 줄 거야.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나는 내가 필요한 걸 다 해줄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게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어떤 예능 방송을 보니까 남편이 로또 같대요. 뭘까요? 로또 당첨, 잭팟, 아주 막 큰 돈, 뭐 행운 덩어리 아닙니다. 더럽게 안 맞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쥐어받고 싶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전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로 내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사랑에는 몇 가지 언어?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하는 말이죠. 자기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 최고야. 멋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그냥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봉사.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그 희생과 그 행동에 감동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선물. 뭐 수십 마디, 수백 마디의 사랑에 보다 정성 어린 선물에 큰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스킨십. 정말 행복할 때 스킨십 할 때 행복한 손을 맞잡고 포옹을 한다든지 뽀뽀를 한다든지 이런 스킨십에 사랑을 느끼는 이런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요 사실 이 5가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사소한 오해가 있다면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고 하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격만큼이나 아주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집안입니다. 집안. 좋은 집안이니까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러한 말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집안이라는 사람들을 참 동경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그 감정이 유전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감정이 유전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결과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받은 그 상처, 부모님들이 받은 그 사랑이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나이가 지나도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내가 혹은 내 애기 엄마 애기 아빠가 돼도 내 상처가 정말 그 치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내 안에는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내면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나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마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부모가 된 것이 처음이고요. 자녀도 자녀로 태어난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족해요. 당연히 모자라요. 그러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심리학 전문가 박상미 교수님은 가족 상담소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당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재에 도움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내가 창조하겠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치유하고 나를 돌아보고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지금 스타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그리고 가장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뛸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바로 가족들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뭐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부모님과의 갈등 아니면 자식으로부터의 뭐 험한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게임하고 싶은데 이해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갑자기 뭐 소식도 없이 연락도 끊어졌거나 그럴 때 우리는 짜증을 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짜증내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발생해요. 근데 이 호르몬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빨리 늙게 할 수 있고요. 우리 그 1,400개 이상의 생리화학적 변동을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띄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2분 짜증내면요, 이 2시간 가요. 이 짜증낸 그 감정, 그 호르몬이. 그런데 우리가 15분 짜증내면요, 이 10시간 이상 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면 우리가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오늘 뭐 괜찮았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참, 내가 오늘 살아서 다행이다. 내가 오늘 걸어온 게 오늘 헛된 걸음이 아니었구나. 감사하고 고마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고마운 감정, 감사한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DHEA라는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나면요, 사람의 심장 박동을 편안하게 뛰게 하고요, 또 수명을 증대시켜줘요. 노화를 개선해줘요. 아주 엄청난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15분 동안 이렇게 느끼게 되면요, 10시간이나 이 호르몬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놀라운 것은 공감과 위로를 넘어서, 야, 너 좀 오늘 정말 대단하네. 최고야. 멋져. 예뻐. 와, 아름다워. 이렇게 칭찬하게 됐을 때 행복을 유발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게 될 때요, 행복한 삶이,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유전도, 감정도 유전이 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긍정 유전자를 위해서 공감, 위로, 나아가서 칭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 이 두 번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와 만세상의 화는 화합 화자입니다. 화학의 화는 본질이 변해가면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일화의 화는 본질이 변해가면서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면 남자가, 여자면 여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귀하냐? 본질이 변해서 화합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대로 화합하는 것이 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위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내 스스로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지만요, 그동안 살아왔던 서로의 세월, 서로의 인생을 사랑으로 하나로 품어내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변하는 것보다 그 남자 여자가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 그 노력을 통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둘이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첫 번째는 사랑을 중심 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관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히 위하고 영원히 위하겠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주인이 되고 영원히 중심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위하는 자가 영원한 주인이 되고 영원한 중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 되는 곳, 화하는 곳,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공감과 위로를 넘어 칭찬하는 그 노력에 있는 곳. 내가 주고 있지만 또 주고 싶은, 영원히 주고 싶은 그 사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가정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훈련소입니다. 가정을 확대하면 세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연령급 그리고 아들, 딸의 연령급을 확대한 것이 가정입니다. 세계 인류입니다. 가정에서 훈련받은 것을 확대시켜 위하는 사랑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정은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되는 수련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심장 박동, 가장 만족감을 느낄 때 바로 가족들로부터 공감과 위로, 칭찬을 받았을 때입니다. 즉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세계는요, 가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천국, 이 지상의 천국, 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정입니다. 참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 일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을 가진다면요, 상대방의 부족함은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을 가진다면요, 우리의 지금 어려움과 시련은요, 사랑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참부모님 최고의 선물,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첫 번째,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리고 두 번째, 공감과 위로, 나아가 칭찬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위대한 선물을 열어서 행복한 가정을 함께 이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 행복한 가정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3월 달도 이제 중순을 향해 지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꼭 잘 관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여러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